왜 연락이 안 되지? 지구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통신기계 고장인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건 하루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자 세상이 변했습니다. 우주정거장에서 보는 도시의 불빛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소에 매일 연료를 넣지 않으면 연료가 모두 소비돼 전력 생산을 멈추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평소 수많은 우주 비행사들은 SNS에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남기지만 더 이상 업로드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접속망이 끊겼습니다. 설마 핵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겠지? 핵 전쟁이었다면 우주정거장에도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주정거장에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구에서 연락하지 않은 이상 말이죠. 국제 우주정거장에는 지구로 귀환할 수 있는 비상용 우주선, 소유주 우주선이 있습니다. 러시아 유인 우주선으로 카자흐스탄의 평원에 착륙할 수 있게 프로그래밍된 우주선입니다. 하지만 지구로 되돌아갈 수는 없어. 지구의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섣불리 우주 비행사들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에게는 특별 임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주 비행사들은 정말 특별한 직업입니다. 한 사람의 우주 비행사 훈련 비용은 최소 약 3억 2천만 원 이상이 들어가며 드래곤 라이더 유인 우주선 발사 비용은 약 1,700억 원에 해당합니다. 나라든 기업이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우주로 보낸 스페셜리스트들이기 때문에 섣불리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섣불리 돌아갔다가는 대형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돼버릴 테니까요. 노구치 소이치 우주비행사가 쓴 우주에서 전합니다 당신의 동료로부터 책을 보면 임무를 위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시간이 부족하기에 분단위로 쪼개며 과학실험과 업무를 합니다. 시간이 부족할 때는 주말도 일하죠. 심지어 무중력은 신체의 근육과 뼈를 줄이기 때문에 매일 2시간 30분씩 운동도 해야 합니다. 하루 종일 온전히 집중해야만 끝낼 수 있는 엄청난 양이죠. 그 정도로 막중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임무이기에 섣불리 지구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아래에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은 지구의 연락을 기다려보자. 하지만 오래 우주정거장에 있을 수 없습니다. 우주정거장에는 1년에 약 4번 보급품이 옵니다. 그래서 최소 3명에서 7명이 거주하고 있는 우주비행사들이 생존할 수 있죠. 우주정거장 안은 자급자족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실험을 위해 감자나 고구마, 양상추 등을 키우지만 매우 적은 양입니다. 보급품이 끊기면 굶어야 하죠. 무엇보다 시간이 지날수록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우주정거장 안에서 키우는 식물이 만들어내는 산소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식량도 산소도 지구에서 보급해주지 않으면 큰일이 날 겁니다. 생존자가 있다면 회신 부탁한다. 오바. 기다려야 해. 기다려보자. 하루만 더. 우주비행사를 돕는 시스템에는 가족 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상에 남은 우주비행사들의 가족을 지원하는 시스템이죠. 승무원들이 우주선 안에 고된 작업에 쫓기는 동안 태풍이나 큰 홍수로 우주비행사의 가족이 봉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비행사의 마음 뒤숭숭해질 수밖에 없죠. 그럴 때는 가족 지원팀이 폭풍을 뚫고 집을 방문해 가족의 안전을 확인해줍니다. 그 결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지상에서 연락이 오면 승무원은 마음 편히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것이죠. 즉, 가족에게 문제가 없다는 말이 없는 시점부터 이미 지구 안에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누군가는 내려가야 해. 비상용 소유주 우주선에 탈 수 있는 인원은 3명입니다. 우주정거장에 대기하고 있는 인원은 3명에서 7명입니다. 만약 7명이 대기하고 있다면 4명은 우주정거장에 남아야 하죠. 이때쯤이면 모두가 깨닫게 될 겁니다. 우주비행사들은 분명 훈련받은 전문가들이지만 공포와 패닉에 휩싸일 겁니다. 저 밑에는 생존자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이죠. 어떤 것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주에서 전합니다 당신의 동료로부터의 노구치 소이치처럼 명상을 통해 감정을 다듬을지도 모르죠. 정말 아무도 없으면 어떡하지? 인류가 사라져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몇 가지 논문에 따르면 여자 1명, 남자 1명으로는 다시 인류를 번성시키기엔 힘들다고 말합니다. 최소 남자 15명이 여자 50명이 있어야 한다는 논문과 남녀 성비가 맞는 최소 500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자 1명과 남자 1명으로 낳은 자식들은 또다시 근친 교배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 최소 몇 세대 안에 그 집단은 최악의 유전적 결함을 일으킨다고 말입니다. 몇백 년 안에 인류가 종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끼리 유전자는 거의 비슷합니다. 80억 인구보다 하나의 침팬지 집단이 더 많은 유전적 다양성을 가지고 있죠. 유전적 다양성이 너무 없다 보니 바이러스가 한번 유행하면 전 세계로 쉽게 빠르게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남녀로 이루어진 우주비행사라면 빠르게 인간의 난자와 정자은행을 찾아 인류를 이어가기 위해 그 유전 물질을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시점은 골든타임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일이 벌어지자마자 최소 한 달 안에 정자와 난자은행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비상용 전기도 끊겨 죽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소유주 우주선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초원에 착륙합니다. 심지어 하루만 지나도 구글 맵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한 달 안에 찾아가야 하는 것부터가 거의 엄청난 난이도를 자랑하죠. 지구에 비상 착륙하기도 전에 우주선이 폭발하여 인류가 종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상 관제사의 도움 없이 소유주 비상 우주선이 착륙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카자흐스탄의 평원에 착륙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지만 지구의 기상에 따라 변수가 달라집니다. 하지만 인터넷이 끊겨 실시간으로 기상 정보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사람이 직접 비상 우주선을 조종하는 부분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작은 실수 하나로 카자흐스탄의 평원이 아닌 도시 위로 착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끔찍한 일이 발생하겠죠. 출발한다. 카자흐스탄의 평원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주선이 착지하면 헬리콥터를 동원해 수색해 구조팀과 만나 우주비행사들의 임무가 종료되죠. 하지만 이들은 스스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넓은 평원에서 생존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 지구에서 생존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매우 위험할 테니까요. 정말 우리만 남았다는 게 믿기지 않네. 이 책에서 우주비행사들은 지상과 400km 떨어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임무뿐만 아니라 의식주도 훌륭히 해결하고 국정이나 연령대도 다르지만 서로 의지하며 유쾌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이 지구에서 우주비행사들만 살아남다면 어떨까라는 상상에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우주에서 전합니다. 당신의 동료로부터 책은 실제 우주비행을 무려 3번이나 한 스페셜리스트 노구치 소이치 우주비행사의 특별한 임무와 친근한 일상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우주비행사라면 굉장히 거창하고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책 내용은 친근한 동네 아저씨의 우주여행 이야기 같아서 되게 재밌습니다. 일상생활과 크게 다르지 않은 이야기랄까요? 직장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숨막히는 스케줄 속에서 분 단위로 짜여진 업무를 처리하면서 직장인의 고충, 상사는 어떤 상사가 좋은지 같은 통찰력을 전달하는데 느끼는 고충도 공감되고 의외로 우리 실생활에 도움되는 이야기가 많아서 신기했습니다. 특히 무언가 요청할 때 알아서 해주세요 보다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전해야 한다는 말은 원거리 통신을 하는 우주비행사뿐만 아니라 저한테도 중요한 이야기였습니다. 무엇보다 좋았던 건 우주비행사가 평소 어떤 임무를 하는지 또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솔직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 우주비행사의 내면을 더 잘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SF 영화에서 보던 우주선 공간이 눈앞에 펼쳐지고 우주비행사가 어려운 임무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 속에서 주는 감동까지 우주에서 전합니다. 당신의 동료로부터 책 추천합니다. 저번에도 말했지만 고구마머리 채널에선 여운 없는 책은 절대 추천 안 한다고.